그래서 먼저 이 피난수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거 알죠? 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 있었어요. 근데 1129일간의 전쟁 기간 중에서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시기가 1023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을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피난 시절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피난 수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2026년까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피난 수도의 역사와 유적 혹은 유산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피난 수도의 유산, 특히나 이 서구 쪽 원도심 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여기 이제 왔고요. 동아대 석당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곳. 자, 여기는 원래 임시 수도 정부 청사였고요. 자, 이 건물은 1925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자, 1925년에 그 당시 경남도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는 병원의 용도로 지었대. 그러니까 1923년 당시에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발표가 됐을 때는 병원 건물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다 지어지고 나서는 경남도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보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 일제가 우리 부산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마디로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더 진출하기 위해서 부산의 경남도청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6.25 전쟁 피난 시절이 딱 되면 여기가 가장 중요했던 임시 수도 정부 청사가 돼요. 자, 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은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질서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생활하는 분야라든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겠죠. 이 다양한 부분들을 다 원활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부 부처들의 가장 총책임자는 대통령이겠지만 그 바로 밑에는 누가 있겠어요? 국무총리가 있겠죠. 그래서 국무총리실부터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치러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축 구조를 보면 조적조 기와지붕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았다. 그러니까 벽돌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와 지붕 2층으로 되어 있는, 전체는 2층짜리 건물이고 이렇게 기와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기와 지붕이 되어 있는, 자, 이게 벽돌을 쌓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뭐냐면 앞쪽에 나무부터 봅시다. 자, 나무를 보면은 뒤쪽에 나무는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 나무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외부는 벽돌 건물이지만 내부는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쌓기도 하지만 그 위에 지붕을 얹으려면 이런 구조물이 있어야지, 받침이 있어야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붕을 쌓는 방식들이 달랐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조적조라고 했죠. 벽돌을 쌓는 방식도 보면 얘 한번 볼까요? 벽돌이 어떻게 쌓여 있어? 우리가 탁탁탁탁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탁탁, 맞지? 탁탁탁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견고하게 다양한 형태로 쌓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기 안쪽에 보면, 자, 저기 안쪽에 보면 벽돌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나 혹은 위치에 따라서 벽돌의 길이도 다 다르게끔. 그래서 이 건물을 아주 신경 써서 잘 지은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디귿자로 되어 있죠. 자, 시기에 따라서 건물이 변해왔어요. 조금 재밌는 게 우리가 바깥에서 봤지만 건물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포치라고 불러요. 포치. 근데 포치라고 부르는데, 자, 양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길이 올라가죠. 이 용도가 뭘까요? 제일 많은 대답들이 중심을 잡기 위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자동차예요. 왜냐하면 1925년 당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휠체어가 있었을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관용차들, 그러니까 총독부의 고위 관료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가, 이런 형태로 이제 포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경남 도청은 1950년 임시수도 정부청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휴전이 되고 나서 경남도청의 기능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경남도청이 되었다가 나중에 경상남도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검찰청, 법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2002년에 동아대학교, 즉 동아학술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2층에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재 안에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바로 우리 뒤쪽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임시수도 기념관 내에 있는 대통령 관저예요. 근데 건물을 딱 보면, 자, 이 건물도 무슨 건물이죠? 재료가 벽돌이에요. 자, 이 건물은 그러면 몇 년쯤 됐을까? 3, 40년? 2, 30년. 2, 30년? 우리 아까 아래쪽에서 봤던 건물은 언제라고 했죠? 1925년. 이 건물은 1926년. 네. 미안해요. 네. 1926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누구를 위해 지었냐면 아래쪽에 경남도청의 도지사, 경남도청의 제일 높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도지사 관사로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그 아래는 1925년, 얘는 1926년. 그래서 1년의 간격을 두고 지어졌는데, 자, 이 건물도 이제 곧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아까 얘기했던 피난수도 시절에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던. 자, 어떻게 본다면 아래쪽은 피난수도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피난수도의 브레인, 머리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장소로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이곳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내부에 있는 응접실 부분이에요. 응접실인데 지금 이제 뒤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사진들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가구들, 그리고 이제 벽난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피난수도 시절에도 말 그대로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 놀라지 마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면 놀라세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밀랍 인형이 여기에 딱 계신데, 여기를 지금 이제 서재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서울에 원래 생활하셨던 이화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화장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 안에는 자,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대통령 관저의 내부 모습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딱 보시면 되게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인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 도지사 관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사의 관사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집, 그런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내부로 들어가더라도 복도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진입하는 계단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뭘까? 지금 보면 서울, 부산이라고 쓰여 있지. 자, 이거 뭘까요? 지금 이걸 뭘 표현하는 걸까? 맞아, 내려봅시다. 밑에 맞지? 네. 기차 선로와 그리고 바퀴가 보이죠. 이게 바로
피난 열차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영상은 피난민들의 모습들, 그 당시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왔던 피난민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열차구나, 영상이구나만 보지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크릴판이에요. 아크릴판이 무슨 모양이지? 맞아.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차에 한 명이라도 더 올라타서 기차를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차를 놓치면 계속 기다려야 돼서. 아니,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 사람한테 계속 걸어야 돼. 한도 끝도 없이 걸어서 부산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위의 모습들을 보면 같이 모여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난 열차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고 6월 28일 저녁에 대전에서 출발을 해서 6월 29일 새벽에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피난 열차가 부산으로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집은 뭘까? 이 집은 뭘까? 판잣집. 자, 나무로 지은, 판자로 지은 판잣집이에요. 자, 우리가 피난 시절에도 부산이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계속했어. 물고기도 계속 잡았어. 자, 물고기를 잡으면 필요한 게 생선 상자도 필요하겠지. 자, 그런 것처럼 곳곳에서 이런 집을 짓는 도구들을 다 주워와서, 이건 나무로 지은 집. 자, 여기 한번 앉아보자, 우리. 자, 우리 앉아보자. 아이고. 아니,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아, 그냥 사람인가? 아, 우리 그 여자분은 어디서 왔는가? 몰라도 우리 저 남자분은 어디서 왔는가? 내래 북한에서 간첩이라고. 북한에서 왔시오? 예. 이 집이 참 좋은데 이 누구 집입니까? 혼자 온 거예요. 이 집이, 자, 우리 한번 일어나 볼래, 둘이? 이거 키가. 아니 저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친구는 아직 조금 작아서 그런데 여기 성인들이 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앉아봐, 다시 앉아보면. 자, 여기 몇 명이나 살았을까? 한 10명? 6명, 7명? 10명 아. 가족이에요. 그렇지. 그냥 우리 편안하게 한 가족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 근데 너희들 지금 앉아서 지금 다리를 뻗을 수 있어? 그러면 6명, 우리 그때 한 가족이면 5명, 6명 생각하면 여기서 5명, 6명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앉아서 자요. 너무 불편하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맞지?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왜? 못하. 그럼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법을 더 듣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힘들지만 왜 참았을까? 안 참으면 안 참으면 죽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됐어. 왜냐하면 최소한의 우리 가족들의 공간이잖아.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 이 공간의 크기는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 부산에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난민들이 부산에 왔을 때 다 어디에 정착을 하고 싶었냐면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정착하고 싶었어. 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선생님 생각할 때는 가족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 같아. 옛날에 피난을 왔던 피난민들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살아오셨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항상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도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겠어요. 피난민들의 생활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피난민들 생활하신 제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판잣집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좀 좁고 한 명이 자기도 힘든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 명이 살았다니까 좀 안 믿어지고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지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